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같은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쩐지 서로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졌고 어머니는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느라 늘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방과 후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소통은 없었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식사 시간조차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는 형식적인 질문과 대답만 오갔고 그마저도 간단히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가 가족 간의 대화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많았죠. 특히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거나 가까워지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삶의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특별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등학교에서 열린 국제문화 교류 행사였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박람회처럼 꾸며졌습니다. 각 나라의 전통 음식, 음악,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행사장에서는 이국적인 향기와 소리들이 어우러져 묘한 흥미를 자아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부스에 자연스레 발길이 멈췄습니다. 바로 한국 부스였습니다. 부스 한쪽 벽에는 독특한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전통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였지만 그 모양은 묘하게 규칙적이고 예술적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림 같기도 하고 글자 같기도 한데 내 혼잣말에 부스에서 음식을 정리하던 여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지연이었습니다. 이건 한글이에요. 한국 문자인데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글자죠. 그녀의 당당한 말투에 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글자가 과학적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예요. 당시 대부분의 백성이 어려운 한자를 몰라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의 원리를 반영해 만들었어요. 이 글자를 통해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의 설명은 단순한 한글의 특징을 넘어선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하다는 말에서 강렬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연은 내가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간단한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였던 글자들이 자음과 모음이 만나 단어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퍼즐처럼 조합되는 원리가 명확하고 체계적이어서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단어를 읽어내는 순간 한국어의 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 신기한 경험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한글 공부는 단순한 취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과 나는 언어를 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챙긴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나의 일상과는 너무도 달랐고 나는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SNS에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올리고 짧은 한국어 문장을 만들어 공유하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콘텐츠에 공감하고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을 배우는 루카스라는 이야기는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나 또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유명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긴장이 되면서도 내가 느낀 한국 문화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촬영 당일 나는 지연과 함께 방송국에 갔습니다.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 한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가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내가 직접 한글로 작성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내 이야기는 독일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루카스의 한글 사랑이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진정한 변화는 가족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거실에 모여 그 영상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변화했고 방송이 끝난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루카스, 내가 요즘 뭘 하는지 몰랐는데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배운 소통과 한국 문화에서 느낀 가족의 의미를 나누며 우리 가족은 서서히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구한 이 여정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고 나의 삶과 가족 모두에게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며 내 삶의 작은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연이 권해준 교재를 보며 글자를 외우는데 그쳤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소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이었고 독일어처럼 복잡한 문법이나 불규칙 동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을 넘어 한글이 내 사고방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한글의 탄생 배경을 들려주었습니다. 루카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야.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거든. 당시 대부분의 백성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어서 글로 소통하는 게 불가능했대. 그래서 세종대왕이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 싶었고 그 결과가 바로 한글이야. 그녀의 말은 마치 전설 같았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독일어와 라틴 문자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해 온 것인 반면 한글은 인간의 의지와 배려로 탄생했다는 점이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끝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지. 그 말을 듣고 나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무언가라고 느꼈습니다. 한글은 소통을 돕는 다리처럼 느껴졌고 어쩌면 나와 우리 가족 간의 거리도 좁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글을 배우는데 점점 더 몰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이 내준 과제처럼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데 집중했지만 점차 한글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한국어의 소리가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단순히 글자를 조합하는 것을 넘어선 감각적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어 하나를 배울 때마다 한국어의 독특한 발음과 억양이 내 입에서 살아나는 듯했죠. 지연은 나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루카스, 한글로 독일어 속담을 써보는 건 어때? 내가 배운 한글을 통해 독일 문화를 표현해보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나는 곧바로 독일어 속담 중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VOH는 snows and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는 뜻의 속담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 문화와도 잘 맞을 것 같았죠. 지연의 도움을 받아 나는 이 속담을 한글로 옮겨보았습니다. 여러 손이 모이면 일이 빨리 끝난다. 이 문장을 쓰는 동안 나는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와 단순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표현하게 되었죠. 이는 내 사고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장을 쓰는 행위 자체가 내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한글은 나를 더욱 풍부한 소통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흥미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식사 후에는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눈다는 그 일상적인 이야기는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가족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함께 저녁을 먹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근무로 늘 바빴고 아버지는 출장과 업무로 지쳐 있었으며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지연의 가족 이야기는 내게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느꼈던
사람을 연결하는 힘 이 한국의 가족, 문화 속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내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을 때 한글로 쓴 문장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도 함께 온다. 이 문장은 내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소중한 가치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묘한 표정으로 문장을 읽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어머니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쓴 거야? 한국어로 적은 거야? 나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쓴 거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쓴 거야. 어머니는 내 말을 들으며 문장을 다시 한번 읽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루카스,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는데 이런 걸 하고 있었구나.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식탁에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글을 배우면서 느낀 것들, 한국 문화에서 배운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내 진심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족 간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탐구했던 이 여정은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었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함께라는 가치를 되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글은 내 삶에서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내 한글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점점 더 깊이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익히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며 심지어 한국 드라마까지 챙겨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한글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배움의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재미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점 더 한국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화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어에도 존댓말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와 관계에 따라 적절한 말을 쓰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고 이를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체감한 것은 지연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나를 한국 유학생들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나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흥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너 한국말 잘하네. 그런데 나이 물어보는 건 잊었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묻지 않고 말을 섞는 것은 한국에서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말투를 결정할 수 없게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화의 첫 단계부터 내가 무심코 어색한 분위기를 만든 것을 알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행히 지연이 웃으며 나를 도와 상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존댓말이나 반말을 쓰는 게 중요해서 그래요. 루카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나를 격려하며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지만 나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대화 방식과 언어적 예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존댓말과 반말의 사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휘나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 나이를 묻는 것이 왜 중요한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적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 문화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시행착오는 내가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한국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체험하러 갔던 날,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시키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심코 젓가락을 밥그릇 위에 꽂아두자 친구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젓가락을 밥 위에 꽂으면 안 돼. 그건 제사상에서 고인을 위한 밥을 뜻해서 일상에서는 피해야 해. 나는 깜짝 놀라며 젓가락을 바로 치웠습니다. 무심코 한 행동이 한국 문화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 경험은 단순히 나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넘어 한국 문화에서 행동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그러자 친구들은 내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며 오히려 나를 격려했습니다. 괜찮아, 루카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정말 멋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에서 존댓말과 반말, 젓가락 사용법 같은 세세한 부분들은 단순한 규칙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한글을 배우며 우리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느꼈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을 배우는 과정을 기록한 내 SNS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우리 가족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내가 한글을 배우며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한글로 작성한 짧은 메시지를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며 느낀 점을 간단히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도 함께 온다. 어머니는 메시지를 읽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띠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루카스? 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로 쓴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를 담아봤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즘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는데 이게 이유였구나.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에서 겪은 일들을, 어머니는 병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고 나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잊고 있던 가족 간의 유대감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글이 단순히 외국어 공부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이 백성을 위한 글자로 탄생했듯이 내게도 한글은 가족과 나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배움은 이해와 연결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내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는 단순히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준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내 삶은 기대 이상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재미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여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사고방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의 전반적인 태도까지 바꾸어 놓은 것이죠. 한글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나를 연결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알게 된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를 통해 나는 우리 가족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가족은 분명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으며 관심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서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저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일상을 보내는 말 없는 동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작은 변화를 맞이하게 된 계기는 내가 한글을 통해 작성한 짧은 문장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면 행복도 함께 온다. 이 단순한 문장은 내가 한국 문화를 배우며 느낀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미소를 띠며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루카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쓴 거예요. 한국에서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를 담아봤어요. 그 문장을 본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요즘 뭔가 많이 변했어, 루카스. 내 자신도, 우리 가족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고, 주말에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내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우리 가족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경험은 나를 더 큰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독일 방송에서 내 한글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내가 어떻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내가 느낀 감동과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국제문화 행사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글을 배우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린 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고, 나는 행사에서 내 경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풍경, 간판과 안내판에 쓰인 한글, 그리고 내가 한 번은 소리내어 읽고 써본 글자들이 현실 속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행사장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글이 내 삶에 가져다준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저와 제 가족을 다시 연결해준 달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방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저는 소통의 중요성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깨달았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내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내 경험이 그녀에게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할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글을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단순히 한글을 배운 외국인이 아니라 한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나는 한국 문화를 알리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독일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나는 단순한 배움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글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내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루카스,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변하면서 우리도 변했어. 예전엔 서로에게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말하고 싶어져.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한글이 가르쳐 준 거예요.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우리를 이어주는 거니까요. 지금도 나는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배움이 이어질수록 한글은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을 넓혀줍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배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한글을 통해 새로운 세상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으셨나요? 한글은 여러분에게도 삶의 변화를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세상을 잇는 강력한 다리였습니다.